사실 우리 어른들은 더 심하잖아요. 돌아서면 까먹잖아요. 어제 일도 기억 잘 안 나는데요, 그죠?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갈 때 예습과 복습을 어느 정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습과 복습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 중요도를 논한다면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이 복습에 더 큰 비중을 둘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학습의 시간적인 비중이 예습보다는 복습에 조금 더 비중이 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 예습을 하면 조금 더 효과 있는 과목이 있고요. 복습이 꼭 필요한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예습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복습이 필요한 경우를 제가 알려드리고 또 과목별로 예습과 복습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예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습은 선행학습과는 조금 달라요. 선행학습은 일정량의 공부 분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미리 익히는 학습이에요. 그런데 예습은 공부할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예상해 보고 이 본학습을 하기 위한 선수학습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단계가 예습이에요. 흥미있고 집중력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짧은 시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선행학습처럼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온 친구들에게는 학교에서 하는 본학습 자체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데 아이들로 하여금 흥미를 더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가장 나쁜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미 다 안다라는 착각을 빠지게 할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얘기는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반면에 예습은 아이들이 실제 본학습을 조금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초등 교육과정 안에서는 이 예습을 요하는 학습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학습의 양과 깊이가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잘은 없어요. 그래도 예습을 하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과목이 기본적으로 국어와 영어예요. 국어는 국어 지문 자체가 다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부분을 수록해 놓은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시나 일부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전문이 수록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어과에 해당하는 예습은 교과서에 있는 지문 이상을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개념으로 온책 형태로 미리 읽어보는 것은 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국어는 이런 방법으로 예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영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사소통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어휘를 눈으로 익혀간다든지 입으로 소리 내어서 문장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익힌다든지 이 정도는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감 있고 흥미 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딱 이 정도 수준의 예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과목뿐만 아니라 사회와 과학 그리고 그 기타 등등의 과목들은 핵심 개념어 중심으로 한번 익히는 것도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예습의 방법이에요. 꼭 주의해야 되는 것은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은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문해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업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당연히 학습 흥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해도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학습과 관련된 개념어들이 무슨 말인지 딱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조금 더 학습을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초등 단계에서는 그 정도로 어려운 내용들은 사실은 없다는 거. 중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해서 아이에게 무조건 해야 돼 라고 닥달할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렵다 하는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챙겨보면 충분히 본학습 안에서도 아이들이 잘 해나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어요. 그 다음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 이 복습 부분이에요. 공부를 하고 나면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니까 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른들은 더 심하잖아요. 돌아서면 까먹잖아요. 어제 일도 기억 잘 안 나는데요, 그죠? 이 사람의 기억력에 관한 많은 실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에요. 어떤 실험이냐면 무의미한 단어, 의미가 없는 단어죠. 의미가 있는 단어는 우리가 의미를 조합해서 연상해서 기억하기 훨씬 더 쉬운데 무의미한 단어들을 무작위로 제시하고 그것을 외운 뒤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만큼 기억에 남아있느냐 그것을 통계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의하면 누구나 일정 비율로 망각을 하게 되는데 학습 직후 20분 이내에 40% 정도밖에 기억을 못하더라. 그리고 하루
하루가 지나면 한 30% 정도?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이 100% 중에서 20% 정도밖에 기억을 못하더라 하는 게 통계 수치예요. 당연히 통계니까 개인차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곡선의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 기억력이 엄청난 기울기로 떨어진다는 거. 이거는 인간 누구나가 가지는 망각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습의 방법을 망각 곡선 안에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한 번 더 복습하는 게 좋은데요. 이때 마찬가지로 복습을 한 차례 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마찬가지로 망각 곡선이 아래 방향으로 쭉 내려올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분산학습인 거예요. 이만큼 복습을 하고 나면 또 간격을 두어서 또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훑는 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겠지만 또다시 한번 복습의 기회를 가지는 거. 이 복습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 캐펠이라고 하는 학자의 분산학습에 대한 실험으로도 효과가 증명되었어요. 복습을 하루에 몰아서 했는가 또는 나눠서 했는가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복습을 하는 학습의 양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거죠. 여러 차례 반복된 복습은 기억에도 오래 남을 뿐만 아니라 학습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단기 기억에 있던 이런 학습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변환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복습의 방법도 여러 가지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복습의 방법은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횟수의 부분에 대한 거였어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통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아이마다 개인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횟수나 기간은 조절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 말고 학습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복습할 것이냐. 제가 앞서서 예습은 국어나 영어를 하면 효과적이다. 그리고 기타 그 외 과목들은 개념을 한번 익힌다. 무엇을 배울지 한번 확인한다. 요 정도 말씀드렸는데 복습은 특정 과목 제가 지금 거론하지 않죠. 공부의 끝은 사실 복습이거든요. 내가 학습한 내용이 내 것이 되도록 익힐 수 있는 것이 복습인데 이건 어떤 과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건 없잖아요. 과목의 중요도는 아이 스스로 결정할 수는 있겠죠. 복습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지에 내가 기억나는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얘가 바본가 할 정도로 적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을 수 있어요. 그건 아이가 조금 못해서가 아니라 인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몇 차례 복습을 하면서 처음은 요만큼밖에 못 적었어요. 거기서 두 번째 복습할 때 조금 더 채울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에게는 특히. 나중에 중고등학교로 가면서는 점점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지만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복습은 간단하게 핵심 키워드를 적고 그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 말로 풀어 쓸 수 있는 그 정도 배움 노트를 쓴다든지 또는 부차적으로 문제집을 활용한다든지. 문제집을 활용해서 가장 득이 되는 과목은 수학이고요. 너무 과하지 않게 이 정도 복습을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적는 거 너무 귀찮은 친구는 말로 설명해보는 그런 선생님이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습은 초등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크게는 없지만 국어의 책 읽기, 영어에서는 어휘나 발화 연습 이런 부분들을 하면 본학습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복습은 이 시간적인 비율로는 예습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습이고 이 복습을 설명하면서 제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말씀드렸어요. 최대한 학습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넣기 위해서는 복습을 공부한 이후 빠른 시간에 한 번 하고 간격을 두고 분산해서 학습하는 거. 이 부분까지 말씀드렸어요. 무엇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학습의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너무 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예습이 과한 선행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경계하시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